지우는 도희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도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시간, 미안해서 곁에 있었던 시간,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마음, 그리고 진이를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달라졌던 표정. 지우는 처음으로 그 모든 감정을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도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지우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 도희는 울고 있었다. 오빠.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또 무슨 일이야? 너까지 내 편이 아니면. 도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난 어디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하냐고. 지우는 눈을 감았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바로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도희야. 응. 내가 내 편이라는 게. 지우는 천천히 말을 골랐다. 내가 잘못한 것까지 다 괜찮다고 해주는 건 아니야. 도희가 바로 받아쳤다. 또 나진이 얘기하려고. 진이 씨 때문 아니야. 거짓말. 우리 문제야. 도희의 울음이 멈췄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로 하지. 도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면 나도 곤란해. 도희의 숨이 가빠졌다. 오빠 지금 나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그거잖아. 도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힘들 때는 옆에 있겠다며. 그 말 때문에.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너무 오래 잘못했어. 도희가 멈췄다. 뭐? 내가 나한테 기대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도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도희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다는 거야?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이 도희에게는 더 잔인했다. 알겠어. 도희야. 됐어. 도희는 눈물을 닦았다. 목소리는 오히려 차갑게 변했다. 오빠도 결국 나진이 선택하는 거네. 그런 말 아니야. 두고 봐.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도희의 울음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 같은 시간. 진이는 태우와 작업실에서 새 포스터 시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번보다 색은 훨씬 화려해졌다. 태우는 완성된 그림을 한참 바라봤다. 이거 진짜 진이 씨 그림 맞아요? 진이가 눈을 흘겼다.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 그럼 표정을 왜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달라서. 진이는 그림을 확대했다. 원래 하던 거랑 딱 봐도 구별되죠? 완전히요. 태우는 두 번째 시안도 확인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왜요? 사람들이 더 즐거워 보여요. 진이가 웃었다. 연애 프로그램인데 우울하면 안 되죠. 태우도 따라 웃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새로 채용된 기획 보조가 만든 출연 후보 명단을 확인했다. 여자는 그중 한 사람의 사진을 가리켰다. 저 사장님 괜찮은 것 같아. 태우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사장님? 카페 운영하는 분. 진이도 사진을 봤다. 깔끔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여자가 계속 말했다. 분위기가 우리 컨셉이랑 맞지 않아? 태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연령대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왜? 우리 콘텐츠주 시청층 생각하면. 여자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게 편견이지. 진이가 사진을 다시 봤다.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요. 태우가 진이를 바라봤다. 진이 씨까지. 왜요? 연애가 꼭 젊은 사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맞아. 태우가 한숨을 쉬었다. 둘이 아주 잘 맞네요. 여자는 웃었다. 대표님도 배우세요. 진이는 사진을 넘기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 도희의 사진이었다. 지난번 기획 보조가 따로 저장해둔 자료가 화면에 남아 있었다. 진이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건 왜 있어요? 여자가 순간 당황했다. 뭐가요? 도희. 태우도 화면을 봤다. 왜 이 사람 자료가 여기 있죠? 여자는 웃으며 노트북을 닫으려 했다.
진이가 손으로 막았다. 잠깐만요. 여자의 웃음이 조금 굳었다. 도혜 알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찾아봐요? 출연 후보로 생각해서. 진이는 납득하지 못했다. 도희가 연애 프로그램에 왜 나와요? 여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예쁘고. 조금 멈췄다. 사연 많아 보이잖아요. 진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태호가 말했다. 개인적인 이유로 직원 정보를 찾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계속 그녀를 바라봤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다. 여자가 노트북을 들고 자리를 떠나자 진이가 말했다. 이상하죠?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희랑 관련 있는 사람 아닐까요? 확인해 볼게요. 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엔 먼저 의심부터 안 할래요. 태호가 웃었다. 배웠네요. 진이는 피식 웃었다. 비싼 수업료 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았다. 도희가 다시 조용해졌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다. 도희가 조용할 때마다 더 큰 일이 생겼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각 도희는 선경과 마주 앉아 있었다. 선경은 딸의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았다. 지우랑 싸웠어? 도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도희야. 끝내재. 선경의 얼굴이 굳었다. 뭐? 오빠가. 도희의 눈물이 떨어졌다. 우리 인연 여기까지 하재. 선경은 곧바로 딸 손을 잡았다. 왜? 도희가 헛웃음을 지었다. 왜겠어? 진이 때문이야? 도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경은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도희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내가 뭘 했어? 선경의 얼굴이 굳었다. 그애 계속 놔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 도희는 이번에는 바로 동의하지 못했다. 근데 선경이 딸을 바라봤다. 왜? 이번에는 진이가 직접 뭘 한 건 아니야. 선경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도희 자신도 그 말을 하고 놀랐다. 예전이라면 진이가 한 일이 아니어도 진이 탓으로 돌렸을 것이다. 그러나 패드 사건에서 자신이 누명을 썼던 순간이 아직 남아있었다. 선경이 물었다. 그럼 누구 탓인데? 도희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모르겠어. 선경은 딸이 흔들리는 게 불안했다. 정신 차려. 도희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사람 마음은 먼저 잡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도희의 눈빛이 굳었다. 선경은 차갑게 말했다. 배가 없는 열매는 없어. 도희가 가만히 듣고 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얻는 건 없다고. 도희는 엄마 손을 천천히 놓았다. 엄마는 왜? 아빠도 그렇게 잡았어? 선경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그렇게 물었다. 무슨 말이야? 아빠 마음. 선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됐어. 도희야. 나 좀 혼자 있을래. 도희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선경은 닫힌 문을 바라봤다. 자신이 딸을 지키는 것인지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처음으로 불편한 의문이 들었다. 한편 서촌에서는 영주와 사빈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영주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사빈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오름이 오늘은 밥을 조금 먹었다는 이야기. 마이가 잠깐 웃었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말들이었다. 하지만 사빈은 그 모든 말에 답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집 근처에서 잠깐 만났다. 사빈이 따뜻한 음료를 건넸다. 오늘은 얼굴이 조금 낫습니다. 영주가 웃었다. 사빈 씨는 의사라면서 얼굴만 보고 다 알아요? 영주 씨 얼굴은 오래 봐서요.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또 그런 말. 사빈이 웃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영주가 먼저 말했다. 나 이상하죠? 뭐가요? 사빈 씨 만나면. 한참 망설였다. 좀 괜찮아져요. 사빈의 걸음이 느려졌다. 영주가 바로 덧붙였다.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 이미 늦었습니다. 영주가 웃었다.
사비는 한참 후 물었다. 손 잡아도 됩니까? 영주의 웃음이 멈췄다. 사비는 바로 손을 내밀지 않았다. 기다렸다. 영주는 주변을 살폈다. 사빈이 웃었다. 왜요? 자녀분들이 볼까봐요? 영주가 얼굴을 붉혔다. 아직은 그렇잖아요. 뭐가 아직입니까?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승현 씨도 성인입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사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안 잡겠습니다. 영주가 그를 바라봤다. 사빈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허락받을 때까지. 영주가 몇 걸음 걷다가 멈췄다. 그리고 먼저 사빈의 손끝을 잡았다. 사빈이 놀라 바라봤다. 영주는 앞만 봤다. 조금만. 사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네. 두 사람은 손을 완전히 맞잡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손끝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승우였다. 승우는 편의점 봉투를 든 채 멈춰섰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화부터 나지는 않았다. 아버지 민기를 떠올렸다. 평생 엄마를 울게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엄마를 웃게 하는 사람. 승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대로 돌아섰다. 하지만 영주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 뒤 영주가 들어왔다. 승우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척했다. 영주가 물었다. 앉아? 응. 밥은? 먹었어. 영주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승우가 불렀다. 엄마. 영주가 돌아봤다. 왜? 승우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니야. 영주가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왜 사람 불러놓고? 그냥. 승우는 고개를 숙였다. 영주가 방으로 들어간 뒤 승우는 혼잣말했다. 저 사람이구나. 그날 밤 승우는 승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왜? 엄마. 승현의 목소리가 굳었다. 엄마 왜? 승우는 잠시 망설였다. 사빈 선생님하고 진짜 뭐 있는 것 같아. 승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승우가 말했다. 내가 봤어. 뭘? 손잡는 거. 승현은 한동안 침묵했다. 승우가 먼저 물었다. 형은 어때? 뭐가? 엄마 연애하는 거. 승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겠어. 나도. 승우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근데? 뭔데? 승우가 작게 말했다. 엄마 웃더라. 승현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많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보다. 그 말 이후 두 형제 모두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다음 날. 진이는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다. 태우가 뒤따라오려 했지만 진이가 막았다. 제가 갔다 올게요. 같이 가요. 아니요. 진이는 웃었다. 이번에는 제가 듣고 올게요. 회의실에는 태우의 아버지와 인사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 진이는 맞은편에 앉았다. 태우의 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나진희 씨. 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진이는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다. 제 가족 문제 때문인가요? 상대가 잠시 멈췄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있나요? 외부 협력사 쪽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상간녀 딸이라서요? 인사 담당자가 당황했다. 태우의 아버지 얼굴도 굳었다. 진이는 차분했다. 돌려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진희 씨, 제가 업무를 못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진이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제가 왜 나가야 해요? 태우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옳고 그름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이는 웃었다. 그 말 많이 들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요. 현실. 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이제 그 말 제일 싫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태우가 들어왔다.
아버지, 넌 나가. 진이 씨 자르실 거예요? 진이가 태우를 바라봤다. 태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넌 빠져. 태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진이가 정말 잘릴까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말버릇이 그게 뭐야? 태우는 웃지 않았다. 업무 때문이 아니잖아요. 진이가 태우를 말렸다. 됐어요. 안 돼요. 진이가 다시 말했다.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태우 아버지를 바라봤다.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이는 자신의 업무 평가서와 작업 결과물을 꺼내놓았다. 제가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종이를 밀었다. 이걸로 결정해 주세요. 태우의 아버지는 진이를 바라봤다. 부모가 누구인지 말고. 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다. 태우가 뒤따라왔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진이가 돌아봤다. 제가 여기 계속 있고 싶으니까. 내가 막아줄 수 있어요.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또 태우 씨 덕분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한텐 중요해요. 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작게 웃었다. 제 힘으로 보여줄 거예요. 태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럼 같이 보여줘요. 진이도 웃었다. 오후. 진이는 다시 포스터 작업에 몰두했다. 기존 그림보다 훨씬 강렬하고 화려했다. 누구나 한눈에 다른 시리즈라는 걸 알아볼 정도였다. 그때 도희가 작업실로 들어왔다. 진이의 손이 멈췄다. 왜 왔어? 도희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오빠한테 뭐라고 했어? 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얘기야. 헤어지자고 했어.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할 거야? 진이는 붓을 내려놓았다. 지우 씨하고 내 문제야. 내가 끼어들기 전에는 안 그랬어. 내가 뭘 했는데. 모르는 척하지 마. 도희가 한 걸음 다가왔다.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진이는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희야. 왜? 내가 말했지. 진이가 도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예전의 나진이 아니라고.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진이는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도희가 자신을 폭행했던 날의 진료 기록, 과거 공모전 관련 자료, 허위 게시물 작성 정황, 그리고 최근 도희가 자신과 관련해 외부에 연락했던 기록까지 정리돼 있었다. 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게 뭐야? 내가 한 일. 진이는 파일을 도희 앞에 내려놓았다. 나 이제 하나도 안 버릴 거야. 도희의 입술이 굳었다. 협박해? 아니. 진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경고야. 도희는 파일을 노려봤다. 지후 오빠 때문에 이러는 거지. 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럼. 나 때문에.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진이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나를 지키려고. 도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이는 문을 열었다. 오늘은 가. 도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그림 건드리지 말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일 건드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인생 건드리지 마. 도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을 들지 못했다. 그대로 파일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갔다. 진이는 문이 닫힌 뒤에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영주는 사빈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다 현관 앞에서 승우와 마주쳤다. 승우가 엄마를 바라봤다. 영주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왜? 엄마. 왜? 승우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사빈 선생님 좋아해? 영주의 눈이 커졌다. 뭐? 승우는 엄마 얼굴을 보고 확신했다. 맞네. 영주가 당황해 말했다. 너 뭐 봤어?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주의 얼굴이 붉어졌다. 승우야. 승우가 피식 웃었다. 왜요?
영주가 얼굴을 굳혔다. 승우가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다. 자녀분들이 볼까 봐요? 영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승우는 웃음을 거뒀다. 그리고 예상 밖의 말을 했다. 난 괜찮아.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가? 엄마 연애하는 거. 영주는 아들을 바라봤다. 승우는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때문에 평생 울었잖아.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이제 좀 웃어. 영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승우는 어색해서 방으로 가려 했다. 영주가 불렀다. 승우야. 왜? 영주가 웃으며 울었다. 고마워. 승우는 돌아보지 않고 손만 한번 흔들었다. 영주는 현관에 혼자 서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빈이었다. 영주는 바로 받았다. 여보세요. 잘 들어가셨습니까? 영주는 웃었다. 네. 왜 웃으세요? 좋은 일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영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사빈이 기다렸다. 조금 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사빈의 목소리가 멈췄다. 뭐요? 영주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연애. 그 순간 집 밖 골목에서 누군가 영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세리였다. 세리는 영주에게 말하려고 오래된 병원 서류를 들고 찾아온 참이었다. 하지만 영주의 환한 얼굴을 보자 발걸음이 멈췄다. 손에는 진이의 오래된 친자 검사 관련 기록이 들려 있었다. 세리가 낮게 중얼거렸다. 언니.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다. 그리고 결심한 듯 휴대전화를 꺼냈다.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한 번, 두 번. 진이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세리의 입술이 떨렸다. 진이야. 왜요? 세리는 눈을 감았다. 엄마가 너한테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해야 될 게 있어.